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캠퍼스 커플처럼 정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양쪽 집안에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남친의 부모님이 중화요리 전문 식당을 운영을 하시다가 자리를 옮겨서 탕수육 전문점으로 탈바꿈하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백짬뽕이라는 신메뉴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메뉴만 해도 4가지나 되었어요. 그것도 맛에 따라서 취향 저격으로 푸짐하게 내와서 인기 만점인데다가 기존의 붉은 짬뽕은 매운맛과 아주 매운맛으로 여러 단계를 두어서 골라먹는 재미와 매운맛 도전을 해서 시간에 다 먹으면 공짜라는 프로모션도 걸어서 난리가 났었었죠. 2시간 이상은 줄 서서 먹어야 했고 순번을 나눠주고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야 식당 홀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순식간에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배달은 아예 포기를 해버렸고 부랴부랴 장사도 잘 되지 않은 옆집 가게까지 대신 임대료를 내줘가면서까지 대기 손님들이 머무를 공간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탓에 제 남자친구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주방을 항상 지키고 있어야 했는데 이런저런 서빙과 돌아가는 상황을 감독해주고 돈 계산까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직원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부모님의 탕수육 전문점이 초대박을 터뜨린 바람에 저는 남친과는 바빠서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겨우 가게가 끝나는 새벽이 되어서야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제 학교 동창들한테도 소문이 나서 다들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정작 가게가 바빠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남친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비좁은 공간에 손님들이 많이 몰려와서 제가 가봤자 얼굴 한 번도 제대로 못 보고 자리도 따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와 남친은 일에 지쳐서 힘들어있는 남친과 밤 늦은 시간에 잠깐 통화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남친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인이? 나 수철이 엄마다. 수철이 어머니가 웬일이세요? 지금 바쁘실 텐데요. 응, 그래서 전화했어. 너 지금 집이니? 네. 그럼 여기 와서 수철이도 보고 내가 탕수육도 특별히 대접할 테니까 와라. 그렇지 않아도 가고는 싶었는데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수철이가 너를 못 보니까 짜증이 난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놀러 와라.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자리는 손님을 받지 말라고 할 테니까 알았냐? 저는 정말 반가워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고 서둘러서 갔어요. 계산대에 있던 남자친구가 저를 발견하고서 놀라더라고요. 네가 여기 왜 왔냐? 어머니가 오라고 하셨어. 일부러 전화까지 하셨던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 엄마가? 못 들었는데? 수철 씨는 그 바쁜 와중에도 저를 보니까 한박 웃음을 쳐 보이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때 주방 쪽에서 나온 수철 씨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서는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정이야, 왔니? 일단 바쁘니까 온 김에 수철이랑 여기 홀손님 안내 좀 해드려라. 괜찮지? 조금만 한가해질 때까지 부탁 좀 하자. 라고 하시고 홀 서빙을 챙기랴 밖에서 대기하는 손님들의 상황을 파악하랴 정신이 없으셨어요. 저도 엉겁결에 수철 씨 어머니가 내미는 직원용 앞치마와 두건을 쓰고는 시키는 대로 일을 도왔습니다. 금요일 밤이라서 이미 밥 시간이 지났음에도 손님들이 줄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친의 부모님 하시는 가게이니 열심히 도왔습니다. 생전해보지도 않던 주문과 서빙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서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런 저를 보면 남친이 제게 그랬어요. 괜찮겠어? 힘들면 그만해도 돼. 마침 여기가 힘들다고 2사람이나 서빙하던 알바가 그만뒀거든. 그래서 네가 도와주는 거는 고마운데 힘들면 그만하고 쉬어. 내가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 뭐하러 그래? 한 자리라도 손님을 받아야지. 이 시간에도 이렇게들 많이 오는데. 그러게 일부러 대기하기 싫어서 늦게 오는 손님들도 많은 것 같아. 고마워. 알았어. 나도 네 얼굴도 보고 좋지 뭐. 나중에 시간당으로 알바비나 잘 쳐줘. 알았어. 더블로 쳐줄 테니까 힘들면 말해. 그렇게 해서 엉겁결에 그 저녁 내내 힘들게 서투른 서빙과 주문을 받고 일했어요. 그러느라 정작 저는 탕수육과 백짬뽕은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겨우 3시간가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빙과 주문 접수를 도왔지만 참 힘이 들었습니다. 냄새도 맡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남친 엄마가 탕수육과 짬뽕을 포장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정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마침 수철이 아빠도 일 때문에 없고 알바도 2명이나 그만둬서 정신이 없었는데 네가 도와줘서 한결 나았어. 그래서 말인데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네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주말엔 더 바쁜데 사정 좀 봐줘야겠다. 내일과 모레만 부탁하자.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러자 남친이 안 된다며 말렸어요. 엄마, 정인 이런 일은 못해요. 이런 비슷한 것도 한 번도 안 해본 애예요. 제가 제 친구들 급한 대로 부를 테니까 홀 서빙 신경도 쓰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자 남친 엄마가 그러셨어요. 지금 홀 서빙이 문제가 아니야. 네 아빠가 주방에 안 계시니까 당장에 주방장 힘들다고 차원난리인데 어쩌냐. 정희는 음식도 한 번도 안 해본 애를 주방을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정희야, 엄마 집에 계시지? 네, 엄마는 왜요? 응, 알았다. 오늘 정말 고마웠다. 이거 가지고 가서 식구들이랑 맛있게 먹어라. 겨우 3시간 일해주고 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래서 식당 일은 3년을 넘기면 골병 들어서 없던 병도 생긴다고 누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친이나 남친 부모님도 참 힘드시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돈 버는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못할 짓이겠다 싶었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친이 부탁을 해와도 하지 않을 참이었어요. 괜히 서투르게 일하다가 실수하면 어쩌겠냐고요. 오늘은 좋은 경험을 했다 손치고 룰루랄라 집으로 남친의 어머니가 싸주신 푸짐한 탕수육과 짬뽕을 들고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너 수철이네 가게에서 일하다 왔니? 응, 수철이 엄마가 이거 싸주셨어. 수철이 엄마가 아까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말이야. 네가 내 전화번호 가르쳐줬니? 아니, 수철이 엄마가 왜 엄마한테 전화하셨어? 나한테 무턱대고 주말에만 와서 도와달라더라. 엄마한테 그랬단 말이야? 별꼴이네. 아무리 엄마랑 안면이 있다고 해도 사돈이 될 사이인데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어찌나 전화기를 붙잡고 사정을 하는데 어떻게 딱 잘라 거절을 하니? 나한테 그러더라. 사돈 같아서 나중에 자식도 나눠갔는데 사위 가게라 생각을 하고 도와달라더라. 전화기를 안 끊는데 어떡하니? 내가 그런 일을 안 해봐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주말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부탁을 한다면서 기다리겠다고 하고선 끊어버리더라. 엄마 가지마. 나도 얼떨결에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 사돈이고 뭐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다 엄마 없어도 알아서 굴러가는데 괜히 죽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지. 그래, 알았다. 내가 미쳤냐? 식당 주방 일을 도와주게. 아니 무슨 그런 부탁을 다 하냐? 내 딸을 부려먹은 것도 억울한데 참 별꼴이다. 저도 남친 엄마가 불쾌했어요. 사돈이면 더 어렵게 알고 그런 부탁은 하지 말았어야죠. 저에게도 놀러 오라더니 일만 시켜 먹었잖아요. 그 다음날 오전에 남친 엄마가 저에게 일찍도 전화를 했습니다. 정이야, 너랑 엄마랑 함께 와서 여기 일 좀 잠깐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네 엄마한테는 부탁을 드렸다만 혹시 몰라서 그런다. 지금 곧 손님들 몰려올 타임이니까 서둘러서 와주면 안 되겠니? 수철씨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엄마는 그런 일 못해요. 그리고 아빠랑 등산 가실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막 내질렀어요. 너 가만히 보니까 쥐콩만한 게 어른 말을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면 너한테까지 사정을 하겠냐?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는데 딱 잘라 거절하니? 저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 했는지 엄마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엄마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는데 전화가 불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기가 막히다며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수철이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넌 그 집에 시집가면 평생 시달리고 살겠다. 엄마와 제 전화에 돌아가며 전화를 해댔어요. 뻔한 말일 것 같아서 엄마에게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철씨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아직 점심 전인데도 손님들이 가게 안에 가득 찼더라고요. 곧바로 수철씨 엄마가 있는 주방으로 갔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정이야, 오직 내가 성질이 급했으면 그랬겠냐. 그냥 좋게 말할 때 올 일이지 내 성질을 건드렸니? 라고 하면서 엄마와 함께 온 줄 알고 엄마를 찾더라고요. 엄마는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라. 그리고 이거 짜장 짬뽕이라 매운 짬뽕이다. 서빙하고 와라. 그래서 아무 말 않고 그것을 들어다가
홀 중앙에다 냅다 엎었어요. 짜장 국물과 짬뽕 국물이 어우러져서 홀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란에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도 국물이 튀기기도 하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놀라서 뛰쳐나온 수철수 엄마에게 그랬어요. 어떡하죠? 제가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놓쳤네요.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짜장과 짬뽕 국물이 가득히 들어있는 큰 통 속에다가 굵은 소금을 팍팍 넣었어요. 그건 다행히도 바빠서 누가 못 봤어요. 그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철수씨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오늘 가게 문 닫는 값을 변상하라고 해서 그랬어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어제 제가 일해준 일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시간당 알바비가 꽤 비싸거든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남친과도 절교 선언을 했어요. 남친은 그때서야 가게고 뭐고 다 필요가 없다며 다 제쳐두고 저한테 쫓아와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남친은 가게에서 손을 뗐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론 듣는 소문으로는 한 달 후엔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내걸고 문이 닫혔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